안녕하세요. 경제시민 부원 송성현.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로의 매거진을 읽어보며 생겼던 궁금증들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럼 저부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성현님이 작성하신 경영학의 성립과 미래라는 레포트에 경영의 정의에 대해 써주셨던데 혹시 송성현님이 생각하시는 경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경영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의 사전적 정의는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 저의 견해를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는 경영이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업과 같은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또한 경영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면 자신의 인생 또한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인데요. 매거진에 경영학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던데 경영학이 무슨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서 경영의 정의와 제가 생각하는 경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학문으로 정착한 경영학은 과연 어떠하게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고전적 경영 이론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레드릭 윈즐로 테일러가 정립한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테일러인데요. 테일러는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며 이전의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작업들을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영학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효과적인 관리 그리고 생산법을 고안하는 것으로부터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송성현님의 매거진에 시스템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시스템 이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앞서 과학적 관리법과 같은 고전적 경영 이론들로부터 경영이 처음으로 학문으로 정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화된 사회에 맞추어 경영학을 다시 새롭게 정의한 이론은 바로 시스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론은 생물학자 버틀람피에 의해 창안된 이론인데 이는 모든 조직을 마치 동물의 몸을 이루는 생물학적인 구조로 정의하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구조가 바로 시스템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이 구조 내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동물의 두뇌로서의 역할을 하며 조직의 임원들이 맡아야 할 역할인 관리 하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여러 역할들을 마치 생물학적인 시스템과 같이 표현한 것이 바로 시스템 이론인 것이죠.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 인간은 책임감 있는 선두자가 되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적어두셨는데요. 네,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는 새로운 사고와 새롭게 창조하는 개념들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의 조직의 범위 또한 점점 광범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한 명의 경영자로서 변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까지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 앞에 아무것도 도태되지 않는다는 것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저는 모든 경영자들이 맹목적으로 변화의 흐름만을 쫓아가려는 무지한 추격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선두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되는 건지 송성현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서 모든 인간은 책임감 있는 선두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경영이란 개념은 단지 조직의 관리를 넘어 한 인간의 사고까지도 관리하는 개별 존재의 본질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영은 다변화되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철학이자 신념으로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무게감을 잘 알고 책임감 있는 한 명의 경영자로서 조직뿐만 아니라 세상의 본질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이제 저도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재영님의 매거진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재영님께서 쓰신 매거진의 주제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요즘 사회에서 이슈 또한 되고 있는 노동조합이었기에 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님의 매거진을 읽으며 저도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겼는데요. 그럼 이제 저도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저는 뉴스에서 노조라는 용어를 흔히 접해본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런 연합 단체를 뜻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줄여서 두 글자로 노조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영님께서 쓰신 매거진을 읽으며 저는 문득 노동조합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수연 노무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 2명 이상일 때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혹시 더 많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복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것일까요? 복수노조. 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충현 노무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복수노조 가입은 허용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이슈를 지영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노동조합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이슈로는 조리 종사원분들의 파업과 배달원분들의 파업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두 이슈에서 모두 노동조합, 즉 노조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성립,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 목소리를 내는 행위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그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노동자들이 모여 노조를 설립하고 그러한 노조가 사회에 여러 목소리를 내는 행위는 수없이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소리를 내에 따라 노동자와 고용주의 사업장 안에서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 이러한 점에서 노조가 행하는 행동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서로의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Q&A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경세지민 부원 이재영 송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